욜로 발표를 하게 된 2학번 노영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욜로는 You Only Look Once라는 거의 줄임말으로 너는 딱 한 번 보고 결정을 한다에 살짝 줄임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욜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아키텍처 두 가지,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로스 펑션, 그 다음에 결과랑 일반화 성능,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부터 하겠습니다. 욜로는 객체 탐지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의 한계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객체 탐지란 컴퓨터가 이미지 내에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찾아내는 컴퓨터 비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베스트 RCNN도 이전에 보시면 그 바운딩 박스를 하고 찾고 그 후에 거기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이런 것 또한 객체 탐지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필수 요소로는 이미지를 단순히 어떤 것인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존재하는지까지 그 바운딩 박스로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이프라인이 어땠냐? 영역을 먼저 찾습니다. 이거 이전에 그 RCNN에서 본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바운딩 박스부터 찾고 그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가 CNN 분류 모델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그림 전체를 다 본 후에 돋보기로 이미지를 수천 번 쪼개서 본 후에 그게 무엇인지 이제 정답을 말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비유적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되게 그 바운딩 박스를 친 후에 그 하나씩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따로따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도 했고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패스트 RCNN조차도 가장 빠르다는 것조차도 15프레임 정도로 저희가 게임할 때 느끼는 60프레임보다 훨씬 작은 4분의 1 정도 수준의 프레임 처리만 가능했었죠. 그래서 나온 게 욜로입니다. 욜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You Only Look Once라는 단 한 번만 본다. 그래서 그 바운딩 박스를 한 다음에 그 CNN으로 뭔가 결과를 뽑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바운딩 박스를 치는 것부터 해서 그 안에 물체 탐지까지 단일 회귀 문제다라고 한 번에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단일 신경망에 한 번만 통과시키고 그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확률을 동시에 예측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해서 구조적 단순함과 압도적 속도를 확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그 욜로는 첫 번째로 448 곱하기 448로 나누고 그 다음에 컨볼루세이션 넷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뽑아낸다 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입력 이미지를 448 곱하기 448 해상도로 고정했습니다. 얘도 풀링 커넥션이라는 FC를 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값을 입력으로 넣어줘야 됐고 그 다음에 run CNN 전체 이미지를 단일 합성급 신경망에 한 번에 통과시켜서 바운딩 박스랑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물체인지 그 좀 최적의 박스만 필터링해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왜 448 곱하기 448이냐라고 했을 때 얘가 이미지넷을 좀 사용했는데 이미지넷이 원래 224 곱하기 224였어요. 근데 이거를 좀 그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서 얘를 해상도를 두 배로 늘려서 조금 자세히 봐야 됐다라고 표현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6번의 좀 네트워크 축소율을 거쳐요. 3 곱하기 3을 좀 6번 거치게 되는데 그게 최종 출력 그리드 크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그 64의 그 축소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다 곱했을 때 448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했다. 또한 아까도 말했다시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고정된 크기의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448 곱하기 448이라는 걸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아키텍처로는 그 S 곱하기 X 그리드와 텐서 구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입력 이미지를 총 7 곱하기 7 이렇게 저희가 격자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중심점이 특정 그리드 셀 안에 위치하면 그 셀만이 해당 객체를 탐지할 책임을 가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7 곱하기 7 그리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중에 맨 그 첫 번째 행에서 한 네 번째 셀 그 개가 있는 부분을 좀 보이시면 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뭔가 분류에 대한 책임은 이 한 그리드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은 주변 영역의 정보까지 함께 고려해서 예측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아지만 보더라도 이 그리드, 이 그 격자가 좀 여러 개에 걸쳐서 좀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영역의 정보까지 함께 고려해서 예측을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운딩 박스를 치는 것과 동시에 오른쪽 그 아래쪽을 보시면 그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까지 맵까지 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와 객체 탐지까지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그 각 셀, 아까 7 곱하기 7의 그리드, 49개의 그리드가 생겼는데 그 그리드 안에는 두 가지 바운딩 박스만을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는 그 객체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대비 박스의 상대적 너비와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해당 박스 안에 객체가 있을 확률과 이게 그 박스가 얼만큼 멀어졌는지 해서 이런 식의 식을 나타내고요. 좀 식은 좀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여기 PR 클래스 오브젝트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만약에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게 어떤 클래스인지 확률을 일단 구하고요. 그래서 최종 텐서는 그 이거 얘가 일단 논문 기준 7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그리드가 7개 곱하기 7개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박스 그 C개 클래스일 확률이 그러니까 조건 하에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게 20개라고 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그 차원이 총 30개다 보니까 20개를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곱하기 5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텐서가 결정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설계도 보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그 구글넷을 좀 따왔다라고 논문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개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글넷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인셉션이었습니다. 인셉션이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을 한꺼번에 병렬 처리로 진행한다 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말했다시피 실시간 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5 곱하기 5랑 맥스 플링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게 됐을 때 계산량도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1 곱하기 1이라는 축소 레이어와 3 곱하기 3이라는 사이즈를 좀 작게 하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만을 가져와서 계산량을 좀 줄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1이랑 3 곱하기 3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 줄이는데 되게 치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깨지긴 했는데 얘는 렐로 함수가 아니라 리키 렐로라는 걸 좀 적용을 했어요. 일반 넬로 함수는 맥스 0과 x에 대해서 되어 있고 음수 입력에 대해서 기울기가 완전히 0이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뉴런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음수 영역에서도 0.1이라는 미세한 기울기를 유지해서 레이어가 아까 봤다시피 되게 많습니다. 24개까지 있는데 역전파 과정에서 학습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손실 함수화 또한 그 1번, 2번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음수 형태의 특정 값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미세하게나마 그 반영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 깊은 레이어에서 렐루가 아니라 리키렐루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를 학습이 잘 되었는지 그 분석하냐라고 했을 때 그 로스 펑션을 좀 보고자 했는데요. 이게 그걸 생각하는 식입니다. 예측 박스와 실제 박스가 얼만큼 좌표의 차이가 나고 크기는 얼마나 다르냐. 그 다음에 객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박스 신뢰도 오차와 클래스를 만약에 그 바운딩 박스랑 객체가 있는 것까지는 잘 분류했지만 그 안에 있는 클래스를 잘못 분류했다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걸 하나의 오차 제곱합으로 해서 한 번에 분류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좀 쪼개서 보자면 여기 맨 위에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X랑 Y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객체의 중심 위치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중심에서 얼만큼 차이 났는데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는 얼마나 차이가 났는데 그리고 그 객체가 클래스가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있을 때 신뢰도 차이는 얼마야? 만약에 없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없을 때 신뢰도는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리고 클래스를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 분류했을 때 차이는 어떻게 돼? 라는 걸 통해서 좀 바운딩 박스와 그 다음에 그 객체가 얼마나 잘못 분류됐는지 이런 거 한꺼번에 참고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루트라는 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왜 루트를 씌웠냐라고 했을 때 큰 객체와 작은 객체 차이의 스케일 불균형 해소라고 되어 있고 제곱근 곡선의 특성상 값이 작을수록 오차율의 변화율이 가파르기 때문에 작은 객체의 박스가 조금만 빗나가도 네트워크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90 크기의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81이라고 잘못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빼버리게 됐을 때 그냥 값으로 빼버리면 9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작은 얘도 그 10이라고 하고 9라고 차이를 하면 1만큼의 그 값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 90에서 81을 뺐을 때 9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만약에 루트를 씌워서 본다 했을 때 어 100이랑 90으로 봐볼까요? 아니 90이랑 다시 81로 봐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값 차이가 그 계산을 해왔을 때 8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값의 차이가 좀 더 미미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루트를 안 씌우고 봤을 때 한 9 차이가 나던 거를 루트를 씌우면 큰 값은 3 차이만 나고요. 만약에 8과 그 시- 루트 10인데 만약에 1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걔도 9만큼 차이가 나는데 루트를 씌워서 보면 2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훨씬 만약에 그 차이가 컸던 거를 루트를 씌움으로 인해서 좀 더 작아졌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대부분은 객체가 없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셀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면 압도적으로 많은 배경의 로스가 되게 네트워크 학습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CO 올바르게 분류한 거에 대한 가중치는 5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그 빈 배경 박스의 오차 반영률은 0.5 정도로 해서 좀 배경 박스의 그 빈 배경은 그 반영률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있는 박스 위치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임으로써 얘를 좀 더 학습해 라고 불균형을 좀 제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좀 보자면 그 패스트 RCN을 그냥 돌렸을 때 0.5 정도의 FPS가 나왔어요.
근데 욜로는 실시간 기준으로 45fps가 나왔습니다. 또한 70이랑 63.4인데 이 실시간 기준이 되게 확대된 거에 비해서 그 오차율이 그 결과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패스트 욜로는 155fps. 저희가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요즘 나오는 게 200까지 돼 있긴 하지만 144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FPS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기존 모델보다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영상 처리가 가능한 초당 45프레임을 달성해서 속도와 정확도의 새로운 트레이드 오프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빈 배경에 가중치를 0.5로 줬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RCNN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을 13.6% 오류를 가졌으나 욜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중요도를 좀 낮췄기 때문에 4.75라는 배경 오인이 되게 3배 이상 낮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페스트 RCNN 모델과 뭔가 결합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와? 라고 그 아까 실행을 했었잖아요. 그 페스트 RCNN이 여러 가지 결합했던 것보다 욜로가 성능이 좀 더 잘 나왔다라는 걸 이 오른쪽 표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욜로는 한 번에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의 문맥을 파악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객체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그 통찰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화 또한 뭔가 DPM이나 그 RCNN 같은 실제 사진으로 학습한 모델을 피카소의 작품 등 추상적인 미술 작품에 적용을 해봤을 때 그 기존 모델은 성능이 크게 붕괴됐지만 욜로는 그 대상의 본질적인 크기나 형태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나마 훌륭하게 탐지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그 작을 학습했다는 증거로 뭔가 그 이미지를 그림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객체를 잘 탐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은 공간적 제약, 하나의 셀이 최대 2개만 있으면 막 그게 3, 4개 겹쳐 있다 보면 아니면 작고 밀집된 객체가 한 그리드에 막 3, 4개씩 있다 보면 그 탐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얘는 단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시간 성능이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무인 로봇, 스마트 팩토리 같은 실시간 영상 분석이 필요한 예들에 좀 개척을 했고 뭐 다른 욜로 11이나 다른 진화하는데 신호타임이 되었다라는 그 장점을 가집니다. 결론을 가집니다.